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을 넘어 만점까지 박하사탐 박하늘입니다. 민주주의의 실현과 발전 파트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강의에서는 이승만 정부와 윤보선 정부, 즉 장면 내각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대한 이 정치, 이 흐름과 민주주의의 탄압,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40년대부터 우리 함께 하고 있죠. 1940년대. 이때는 48년 이승만 정부로 시작을 했고요. 이승만 정부. 그리고 1950년대. 역시 이승만 정부와 이승만 정부. 이승만 이렇게 이어졌죠. 큰 사건으로는 6.25 전쟁이 50년에 일어났고요. 전쟁 중에 직선제 개헌 1차 개헌이라고 할 수 있는 발췌 개헌이 단행됐어요. 발췌 개헌 1차 개정이죠. 1차 개정. 그리고 54년에 초대 대통령에서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제왕적 대통령, 영원히 집권을 할 수 있게끔 반올림 개헌 또는 4452 개헌이 단행됐죠. 이것이 2차 개정이었습니다. 2차 개정. 하지만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1960년 4.19 혁명으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하야하고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엄청난 혁명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1960년대 잠시 허정과도 정부가 수립됐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물러났으니까요. 이 허정과도 정부에서 개헌 단행합니다. 3차 개정으로 의원, 내각제, 개헌, 양원제 국회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에요. 3차 개정입니다. 3차 개정. 지난 강의 우리 공부했던 내용들 지금 정리, 복습하고 있는 상황이죠. 3차 개정으로 장면 내각이 수립이 됐고요. 장면 내각. 노란색으로 쓸게요. 장면 내각. 대통령은 윤보선 대통령이었습니다. 4대 윤보선. 의원내각제 개헌을 해서 장면 총리가 실권을 잡고 있었고 민간인 차원의 통일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음도 제가 정리를 했었죠. 그 다음 중요한 건 1962년 61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련합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련. 그리고 3.15 부정선거자들 처벌하기 위한 소급 입법 개헌을 단행했어요. 소급 입법 개헌. 4차 개정입니다. 4차 개정.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부정선거자 처벌도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부정축제자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부정부패자들, 이들에 대한 처벌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주 4.3 사건에 대한 조사도 제대로 안 되고 6.25 전쟁 당시의 양민학살, 그 사건에 대한 조사도 안 되고 또 군비를 또 축소한다고 하고 이런 혼란한 전국 상황 속에서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단행이 되고 말았죠. 5.16 군사정변.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이것으로 장면 내각은 이제 마무리가 되고 61년부터 군정이 시작됩니다. 박정희 체제가 만들어지는 순간인데요.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구성해서 군정을 실시합니다. 군정. 3년간의 군정. 군대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개념이죠. 계엄령 선포했죠, 당연히. 계엄령 선포. 계엄령을 선포한 뒤에 군인들이 입법, 사법, 행정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군정을 시작했어요. 이들은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이대로 가다간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 망한다. 안보를 먼저 우선시해야 된다. 공산당을 몰아내야 한다.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혁명 공약을 발표합니다. 혁명 공약. 혁명 공약.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는 반공을 국시로 하고요. 국가의 최우선이란 뜻이죠. 그 다음 혁명 공약을 내겁니다. 의장은 당연히 박정희 의장이죠. 의장에는 박정희가 올라서서 군부 권력,
군부에 의한 정치가 운영되는 순간이에요. 이때 중요한 것은 농가에 대한 부채를 탕감해주고 그리고 부정축제자들 처벌합니다. 인기가 좋아지겠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런 개혁이 단행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인기가 매우 좋아지는 상황에서 이 의장 박정희는 난 군인이다. 이 혁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안정화가 되면 난 군대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비밀리에 민주공화당을 창당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헌법을 다시 개정했어요. 대통령제 개헌을 단행했죠. 대통령제로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 개헌을 단행했고 1차, 2차, 3차, 4차, 5차 개정이 되겠습니다. 5차 개정. 그리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1963년 5대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죠. 1963년이에요. 1963년 5대 박정희 정부가 시작이 되는 순간입니다. 61년부터 63년까지는 이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군정식이라 할 수 있겠고요. 요 단어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전두환 정부에 나오는 거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서 요게 함정으로 좀 잘 나옵니다. 여러분.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리고 70년대에 대해서는 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군정이에요. 군정. 군정이 3년간 있었고 대통령제 개헌을 한 뒤에 후보로 나와서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다. 요게 중요하죠. 자, 박정희 정부는 인기를 끌어올리고 또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1962년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죠.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실시. 62년부터 67년까지 이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수도권 중심으로 경공업, 섬유, 신발, 가발과 관련된 공업을 발전시키면서 여러 가지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게 됐는데 여러분, 경제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돈이 있어야 공장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된 뒤에 1964년 베트남전에 군대를 보냅니다.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약속받고 베트남전에 우리 군인들을 파병을 보냈고요. 한국, 미국, 일본의 안보를 구축시키면서 미국의 지지를 끌어들이면서 지원도 받기 위해 일본과 회담을 비밀리에 체결하면서 한일협정을 준비하게 돼요. 이것을 가리켜서 1965년 굴욕적인 외교, 한일협정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으로부터 여러분 독립 축하금을 받았어요. 사과가 아니라. 이게 협정이 체결되기 전에 국내에 알려지게 되자 국민들이 엄청나게 분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64년에 6.3 시위로 이어지기도 했죠. 6.3 시위. 6월 3일 날 한일협정에 반대하면서 6.3 시위가 단행됐지만 결국엔 굴욕적인 외교, 한일협정이 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66년 베트남전을 파병을 보낸 상태에서 공격부대, 해병대도 보내고 또 미국으로부터 차관도 받아들이고 경제 지원을 받겠다라는 뜻으로 브라운 각서가 체결이 됩니다. 이 베트남전 파병은 73년까지 이어집니다. 73년까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베트남전에 우리가 군대를 보내면서 미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경제를 발전시켰다라는 것도 우리가 두 방면을 모두 함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베트남전 파병, 브라운 각서로 확실한 지원, 굴욕적인 외교. 굴욕적인 외교. 이것 때문에 일본이 이거 믿고 사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안부 문제, 배상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지 않습니까? 강제징용으로 끌고 간 우리 청년들. 이거 우리 역사에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967년에 다시 당선이 됩니다. 5대 대통령, 6대 대통령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 이 당시에 헌법은 여러분 대통령을 2번 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계속 대통령을 역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969년 대통령 3번 할 수 있다. 69년입니다. 제가 잘못 썼네요. 1969년 대통령을 3번 할 수 있게 3선 개헌을 단행해버려요. 3선 개헌. 자, 몇 차 개정입니까? 의원내각제 개정, 그 다음 대통령제 개정, 개헌, 6차 개정이죠. 6차 개정.
대통령을 3번 역임할 수 있게 3선 개헌을 단행했고 같은 해에 냉전이 완화되면서 닉슨 독트린이 발표가 됩니다. 냉전이 완화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반공을 국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무조건 척을 지고 적대 관계로 가면서 군인 출신이 나라 이끌어야 한다라는 논리로 계속 이끌어가는데 냉전이 완화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에 발맞추어서 통치 방식을 또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1972년 70년대로 들어오고 있죠. 63년부터 지금 박정희 정부에 대한 이야기 설명해드리고 있고요.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완화가 되자 72년 북한과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평화 모드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평화 모드. 남북 적시자 회담을 개최하고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평화 모드로 들어가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북한과의 관계, 저희 마지막 강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되겠죠. 닉슨 독트린으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평화 모드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화 모드를 만든 박정희는 불시에 헌법 개정을 단행합니다. 72년 10월 유신헌법을 발표해버려요. 자, 헌법 개정이 또 됐어요. 이거 7차 개정이에요. 7차 개정. 그리고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헌법이 되겠습니다. 별표 3개입니다. 이거. 2번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헌법이 만들어지는 순간이에요. 유신헌법. 제왕적 대통령의 탄생 순간입니다. 대통령의 임기는 6년이고요. 대통령을 어디에서 뽑냐면 국민들이 아니라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간선제죠, 간선제. 여기에서 대통령 선출이에요. 평화 통일 모두 조성했으니까 통일 추구하려면 내가 해야 돼.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쉽게 얘기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팬클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한 일화로 대통령 선거했는데 누가 박정희 이름을 한자로 멋있게 쓰려다가 획수 하나를 빼먹어가지고 무효표가 되어 99%의 찬성으로 당선.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간선제죠, 간선제. 간접선거.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다시 헌법이 개정됐으니 대통령 다시 뽑아야 되겠죠? 그래서 1973년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면서 지금 보시면 박정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8대 대통령으로, 자 72년에 여러분 72년에 8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죠. 8대 박정희 대통령. 역시 여기도 지금 박정희 대통령 상황이고요. 박정희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박정희로 한 번 더 9대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뒤로 이제 70년대 후반에 9대 박정희 대통령까지 가게 되는데 대통령이 긴급 조치권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 중요합니다.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요. 국회 해산권. 대법원장 임명권, 즉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대통령이 모조리 갖겠다. 그 뜻입니다. 삼권 분립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유신헌법이에요. 정말 중요한 헌법입니다. 국민들의 기본권 제한, 통금이 만들어졌고요. 통금, 신문기사 검열하고 삭제하기 시작합니다. 기사 검열과 삭제. 인권을 탄압하고 언론의 눈을 가린 뒤에 대통령의 권한을 막강하게 만드는 독재헌법, 이것이 유신헌법이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긴급조치권 행사, 국회 해산권 가지고 있고 통금을 비롯한 기본권 제한. 막 두발 단속도 했죠. 사회에 불만 있냐고 하면서 머리도 막 단속하고 민스커트 재서 막 유치장으로 끌고 가고 있던 시기. 이게 70년대 당시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민주투사들 가만히 있지 않겠죠. 1973년. 이거 안 된다. 이거 바꿔야 된다. 바로 민주투사 장준하 선생님과 그리고 이 장준하 선생님, 백기환 선생님이 개헌청원, 헌법 바꿔야 된다. 100만인 서명운동을 실시하셨어요. 100만인 서명운동. 이 유신헌법에 저항하기 위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단행한 장준하 선생과
백기환 선생님. 요새 하는 건 추세가 또 인물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인물까지 제가 좀 명시를 해 두었고요. 73년에 이렇게 민주화 운동이 또 다시 일어날 조짐이 보이자 특히 대학생들 중에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대학생들을 간첩 혐의를 씌워서 또 체포를 합니다. 2차 인민혁명당, 뭐 말도 안 되는 당 하나 만들었죠. 정부에서. 인혁당 사건이 일어나요. 무고한 대학생들이 간첩 혐의로 체포당해서 고문받고 감옥 가고 이런 일이 지금 74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976년 제야 인사들이 이대로 갈 수는 없다. 3.1 민주 구국 선언을 하죠. 이대로 가다 나라 망한다. 나라를 지금 구해야 한다. 헌법을 없애야 한다. 지금 보시면 70년대 민주화 운동으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있고요. 76년 3.1 민주 구국 선언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79년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 3.1 민주 구국 선언을 이후에 78년에 우리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이 만들어졌지만 국회의원들은 야당에게 표를 잔뜩 주면서 신민당이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에요, 야당. 대통령이 없는 당. 야당 신민당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이때 2차 석유 파동이 오면서 경제가 엄청나게 침체되고 있었죠. 국민들 불만이 장난이 아닌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1979년 부산 지역 YH 무역회사에서 사건이 벌어져요. YH 무역회사 사건. YH 무역회사는 이제 경공업을 주로 하는 회사였는데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노동자들의 임금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달라고 하는데 경찰들이 오히려 노동자를 공격하니까 이 무역회사의 무역공들이 부산에 있던 신민당 당사에 가서 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월급 달라. 우리 지금 문제 있다. 갑자기 잘렸다. 일자리 보장하고 월급 달라. 이런 상태에서 무리한 진압으로 한 명의 여공이 경찰의 진압으로 사망을 합니다. 난리가 났겠죠. 신민당 총재 김영삼 총재가 당시 국회의원이었는데 이것에 대한 항의를 엄청나게 세게 하자 이를 빌미로 김영삼 의원을 국회의원 자리에서 영구 제명을 시켜버립니다. 신민당 총재예요. 신민당 총재. 김영삼 의원이 신민당 총재. 살짝 써놓을게요. 신민당의 힘이 지금 엄청 세진 상태에서 YH 무역회사 사건을 계기로 김영삼 의원을 지금 영구 제명한 상황인 거죠. 부산이 텃밭입니다. 김영삼 의원. 부산 시민들 난리 나겠죠? 부산과 마산에서 이것에 반대를 하면서 엄청난 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지게 됐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마 민주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마 민주 항쟁의 배경으로 YH 무역회사 사건이 있었으며 김영삼 의원이 영구 제명되자 부산과 마산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상황이에요. 이게 계속되고 있을 때 1979년이죠. 10월 26일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시는 뭐 영화 그때 그 사람들에서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쏘면서 11.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당하며 박정희 정부는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 11.6 사태가 있기 직전에 이 시기 70년대 유신헌법 체제 이거 진짜 중요해요. 별 하나 더 넣어야 되겠어요. 이건 시험 문제로 안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유신헌법의 특징이죠. 심지어 여러분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뽑아요. 3분의 1이나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 역시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국회의원 3분의 1 대통령이 뽑고 국회 예산권도 가지고 있으며 기본권 제한하고 긴급조치권 막 발동시킬 수 있고 입법, 사법, 행정을 하나로 갖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 이게 70년대 유신헌법의 특징입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계속 뽑고 있는 거고요. 이 70년대에 가장 우리가 또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 73년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이 있었고 76년
3.1민주 구국선언. 이것도 우리 한능검에서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서 여러분 70년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큰 화면으로 한번 뽑아볼까요? 지금 제가 앞부분은 복습 차원에서 한번 간단하게 핵심 단어들만 지금 정리를 좀 해드렸죠. 이승만, 큰 맥락의 발췌개헌과 4.4.5입 개헌, 발췌개헌과 4.4.5입 개헌이 이렇게 있었고요. 4.19 혁명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면 내각 시기에 의원 내각제, 혼란한 전국 속에서 5.16 군사정변,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의한 3년간의 군정, 63년부터 박정희 정부 시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그 돈을 마련하고자 베트남전에 파병하였으며 굴욕적인 외교 한일협정, 또 이 시기는 독일로 우리가 많은 인부와 간호사를 보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69년 세 번 대통령을 역임하기 위해 3선 개헌,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완화되자 이것을 이용해서 평화통일 모드 7.4남북 공동성명과 통일주체 국민회의 결성, 유신헌법 시작,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과 3.1민주 구국선언, 그리고 부마민주항쟁까지 70년대 우리 국민들은 고개만 숙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 강의는 박정희 정부 이후에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광주 민주화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원철폐 독재타도, 6월 민주항쟁, 그리고 뒤에 나오는 대통령들의 특징 정리하면서 민주주의 확실하게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꼭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여러분 확실하게 숙지하신 뒤에 80년대로 들어오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